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26강 제4장 행정처분, 협회, 보칙, 벌칙 등으로 이제 단원이 바뀌었고요. 그 중에 소단원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앞으로 3번의 시간에 걸쳐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 그 중에 첫 번째 시간이고요. 1. 자격취소, 2. 자격정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처분이라는 거는 이제 행정처분, 행정관청이 행정기관이 이제 행정기관이 항의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데, 이거는 법규에 따라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권리 또는 의무를 명하는 명령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법령에서의 이 행정처분은 주로 명령입니다. 명령. 주로 뭘 잘했을 때 뭘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 행위를 한 경우에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뭐 해라, 뭐 이런 명령을 하는 겁니다. 행정처분. 자, 행정처분. 그리고 또 지도감독은 그 공인중개사가 이제 중개업자가 됐을 때 그 중개업자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그 감독기관인 등록관청이나 아니면 그 국토해양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그 지도하고 감독하는 거에 대한 규정을 한 것입니다. 자, 먼저 자격 취소. 자,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 둘의 특징은. 근데 취소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거니까 이거는 벌이 무서운 거죠. 행정처분이 큰 거고, 자격 정지는 6개월 범위 안에서 좀 쉬어라, 일하지 마라, 이 뜻입니다. 취소와 정지는 아주 큰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이 정지됐다고 해서 자격이 취소된 것은 아니고, 근데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절대적 자격 취소 사유만 있습니다. 뭐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취소해야 한다 하고 해서 반드시 취소해야 되는 4가지 사유가 있고, 자격 정지 같은 경우는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즉 자격 정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7가지 사유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제 자격 취소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소하는 거고, 이 자격 취소는, 자, 자격 취소를 누가 내릴까요? 생각해서 자격증,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누가 교부했나를 생각하면 자격 취소자는 바로 답이 나옵니다. 바로 자격 취소의 첫 번째, 자격 취소 처분권자. 누가 자격 취소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나? 자, 이 자격 취소 처분권은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되는 겁니다. 시도지사 처분권자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권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처분 대상자. 자격 취소를 받을 그 대상자는 누군가? 처분 대상자. 어떤 사람을 상대로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증 처분 대상자를 상대로 처분을 하는가? 바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자,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바로 그러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 자,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도 가능한 거고, 중개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사원 임원 중에 공인중개사, 분사무소 책임자로서의 공인중개사,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가 가능한 겁니다. 이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다 포함하는 개념이니까. 자, 그러면 자격 처분권자고 자격 처분 대상자 봤는데 사전 절차가 있어요. 자격 취소는 워낙 그 행정처분이 무거우니까 그 자격 대상자에게 자기를 변론할 기회를 주는 겁니다. 사전 절차, 처분을 하기 전에 꼭 거쳐야 되는 절차예요. 사전 절차로서 뭐가 있냐? 청문을 실시해야 됩니다. 청문. 자, 자격 취소 대상자인 공인중개사를 불러다가 너가 왜 이렇게 했냐 하고 절차적으로 물어보고 그 원인이 부득이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가 잘못을 했는지 따져보는 절차입니다. 자, 청문 그러면 여러분들 칩청소 고변협이 좀 떠올라 줘야 돼요. 자, 여기서 간단하게 한번 또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칩청소
고변협. 자, 숫자 10하고 관련된 거는 먼저 청문 통지할 때 며칠 전까지 10일 전까지 통지를 하는 겁니다. 중개사무소 이전을 했을 때는 이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전 후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자,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가 사용인을 고용했을 때, 중개법인이 사원 임원을 고용했을 때, 고용 또는 해고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고, 변경했을 때, 즉 중개법인이 사원 임원을 개임하거나 아니면 분사무소 책임자를 변경했을 때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거고, 협은 등록사항 등이 이제 신청을 한다든가 등록 통지를 한다, 휴업, 폐업 이런 신청을 받아들였을 때 그 등록관청이 협회에다 다음 달 10일까지 그 사항을 통지해 주는 것입니다. 자, 10청소 고변협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자, 사전 절차로서 청문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자격 취소 사유죠. 어떤 경우에 여기 자격 취소를 하느냐, 어떤 경우에. 자, 이 자격 취소 사유는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절대적 자격 취소 사유만 있어요. 이러한 경우에 해당이 될 때는 반드시 시도지사는 반드시 자격을 취소해야 돼요. 이거는 뭐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라 무조건 취소해야 되는 겁니다. 자, 물론 절대적 취소 사유를 하더라도 사전 조차로서 청문을 해야 됩니다.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그렇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 거예요. 이게 걸렸을 때, 안 걸리면 몰라. 걸렸을 때, 시험 볼 때 컨닝한 게 걸렸다든가, 어떤 부정한,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시험 봤다든가, 그런 부정한 방법은 많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을 때는 정당하게 취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정당하게, 정직하게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지금 저와 같이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부당하게 자격 취소하면 용납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자격 취소해야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이제 사용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경우, 절대 양도 대여하면 안 됩니다. 공인중개사가 자기의 자격증 자기가 해야지 다른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양도 대여 빌려준다는 얘기인데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서 그 사람이 일을 하게 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걸리면 절대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자격 정지 처분 중이에요. 공인중개사가 정지 처분을 받고 있어요. 자, 자격 정지는 누구에만 대상이 되냐면 중개업자는 상관이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있는데, 자, 자격 정지 처분 중에 있어요. 지금 자격 정지 처분 중에 있는데 그 기간 중에 처분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한 거야.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를 했어. 자격 정지는 왜 하냐면 자격 취소하기에는 좀 너무 벌이 과하니까, 행정처분이 과하니까 자격 정지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자격 정지 중에 또 중개 업무를 했으면 정지인데 했으니까 이때는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사유가 해당이 돼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는 그때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기간 동안은. 자, 이런 경우도 역시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고, 또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이중 소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는, 다른 데 소속이 돼도, 자, 이런 것도 다 자격 정지 처분 중에 다른 중개업자의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 이렇게 일을 하는 경우도 역시 절대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냥 자격 정지 처분 중이 아닌데 이중 소속은 어떻게 되냐? 그때는 자격 정지를 먹는 거예요. 그거는. 네 번째, 이 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 법을 위반하여, 딴 법 위반한 게 아니라 공인중개사 법을 위해서 징역형을 먹었을 때, 징역형.
자, 징역형을 포함한 집행유예도 포함됩니다. 징역 2년에 뭐 집행유예 3년 뭐 이런 거. 또 이것도 역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징역형 선고. 선고유예는 이건 상관이 없는데 징역형 또는 징역형을 포함한 집행유예 이런 경우에는 절대적 자격 취소가 돼갖고 반드시 시도지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자격을 취소해야 돼요. 자격 취소. 자, 보니까 부정한 방법, 양도,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 징역형. 그래서 부양 정징. 그래서 진짜 여기 힘들면 부양 정지. 공중에 부양해갖고 정지해 있는 거야. 그러면 자격증이 잘리는 거야. 부양하면 안 되지. 가라앉아야지. 자, 부양 정지. 그런 식으로 암기하면 편합니다. 그러면 자격이 취소됐으면 그 위에 어떤 조치를 취하냐? 자격이 취소됐어. 그럼 자격증 갖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 누구한테 빌려줘도 문제지. 그러니까 자격증을 반납하게 됩니다. 자, 자격이 취소되면 뭐 이제 5번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뭘 해야 된다? 자격증 반납을 한다. 자, 이 자격증 반납에 대한 거 좀 보면은 5번 자격증 반납을 보면 자격증 반납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자는 자격 취소 처분을 받은 날, 즉 자격 취소 처분일이죠. 처분을 그 며칠 이내? 자, 7일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반납을 해야 돼요. 7일 이내 반납. 반드시 반납해야 됩니다. 7일 이내. 7! 그럼 아까 10자 정리했는데 7자 정리 안 하면 7이 또 서운하다 그래요. 그래서 7자 한번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할 때 이렇게 들어두면 자꾸 암기가 돼요. 많이 듣고 많이 보면 저절로 암기됩니다. 자, 7자. 7, 등, 신, 인, 자, 등, 전연. 자, 하나씩. 자, 7과 관련돼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7일 이내에 등록관청은 등록 통지를 해줍니다. 등록 처분안에 대해서 등록됐으니까 인장 신청하고 인장 등록하고 업무 보증 설정해서 등록증 찾으러 오십시오 라고 등록 통지를 해줍니다. 그게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자, 시험위원회 위원들 5명에서 7명. 자, 인장 등록은 업무 개시 전에만 하면 되죠. 인장을 변경했을 때는 역시 7일 이내. 자, 방금 말한 자격증 자격 취소 처분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 역시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자, 전속 중개 계약 체결 시 중개업자는 전속 중개 대상물을 7일 이내에 정보로 공개해줘. 어디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로 공개됩니다. 연은 연수교육 통지 7일 전까지 사전에 통지한다. 자, 요런 게 7일 이내. 두 번째, 7일 이내 해야 되는데 분실을 했어. 분실 등, 뭐 불태워먹든가 뭐 분실을 했을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분실을 했을 때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사유서를 제출해야 돼요. 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못합니다 라고 사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제출을 하면 되고, 만약에 사유서도 제출 안 하고 아니면 그 사유서를 제출 안 하고 자격증 반납도 안 하고 사유서도 제출 안 하고 아니면 거짓으로 사유서를 제출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 자, 첫 번째 반납을 안 하고 있는데 반납을 안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없어. 그런데 사유서를 제출을 안 해. 세 번째는 사유서를 거짓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런 경우 걸리면 어떻게 되냐? 이럴 때는 과태료 부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합니다. 왜 생돈 100만 원을 날립니까? 그냥 주면 되는데. 자, 요것이 자격 취소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이번엔 소속공인중개사가 뭔 잘못했어? 자격 정지.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자, 요번에 자격 정지는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자격 정지에 대한 것을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격 정지. 자, 자격 정지는 자격이 정지됐으니까 그 사이 자격 정지 기간 중에는 뭘 못한다? 중개 업무를 못하는 거예요. 중개 보조도 못하고 일절 중개 업무를 못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자격, 정지. 자, 공인중개사 자격과 관련된 거는 처분을 누가 한다?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자, 자격 정지. 첫 번째, 처분권자. 자격 정지를 처분할 수 있는 권리자는 바로 아까와 똑같아요. 자격증 교부한 시도지사.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습니다. 두 번째, 처분 대상자. 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처분하나? 처분 대상자는 바로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사전 절차 있냐 없냐? 자격정지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전 절차 없다. 사전 절차. 사전 절차. 즉, 청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전 절차 없다. 그냥 자격 정지 시킨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럼 네 번째, 요게 중요하지 이제. 자격 정지 사유. 자, 그 어떠한 경우에 자격 정지를 당하냐예요. 자, 첫 번째, 그 자격 정지, 잠깐, 요 자격 정지 요 사유는 임의적 사유만 있어요. 아까 자격 취소 사유는 절대적이라서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되면 부양 정지에 해당되면 무조건 자격 취소에 들어가야 돼. 그러나 이 사유,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될 때는 자격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정지할 수 있다지. 정지시켜도 되고 안 시켜도 되고. 그건 시도지사 마음입니다. 자, 기간은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넘진 않아요. 6개월 이내에서 이제 자격 정지를 하는데, 자, 자격 정지 사유 첫 번째. 이중 소속됐을 때 자격 정지에 아까 말한 이중 소속돼서 자격 정지 먹은 다음에 또 중개 업무 하거나 또 이중 소속되면 그거는 절대적 자격 취소가 되지만, 그냥 이중소,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서 그 소속된 경우, 이중소속에 이렇게 2개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이 되어 있는 거. 자, 요거는 6개월. 이건 벌이 좀 셉니다. 이건 벌이 세요. 두 번째, 인장 등록 하라는데 인장 등록 안 하고 이 자식이 지 맘대로 도장 찍어. 자, 인장 미등록 같은 거. 등록해놓고는 딴 거, 인장 아닌 걸 쓰는 거야. 인장 미등록 또는 인장 등록해놓고 딴 거 쓸 때. 자, 이런 것도 요거는 3개월, 자격정지 3개월. 3개월 동안 일 못해요. 자, 세 번째는 그 확인 설명을 해야 되는데 확인 설명을 성실하게 안 하는 거야. 성실하게 안 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도 안 하고 확인 설명을 해. 자, 이건 문제 있죠. 이럴 때도 3개월. 자, 네 번째, 확인 설명서야. 이번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도 안 하고 또는 날인을 안 하는 경우, 두 개를 다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되는데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한 경우입니다. 자, 이것도 3개월에 해당이 됩니다. 자격정지 3개월. 자, 네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네 번째 서품. 다섯 번째, 이번엔 확인 설명서 확인 설명하고 확인 설명서 했으니까 거래계약서 나오겠죠, 당연히. 거래계약서 쓰는데 본인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중개 업무 하니까 거래계약서 쓰는데 거래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안 한 경우에, 자, 역시 이것도 3개월 자격정지에 해당이 됩니다. 여섯 번째, 거래계약서를 쓰는데 거래 금액들을 거짓으로 기재한 거야. 거짓 기재. 아니면 2개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쓰는 경우, 이거는 벌이 무거워요. 이거는 6월, 자격정지 6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일곱 번째가 금지행위 있잖아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금지행위. 자, 금지행위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뭐가 떠오르냐면 매무수거, 관직상투가 머릿속에 팍 떠올라줘야 돼. 안 떠오르면 지금 떠올리면 돼요. 매무수거는 뭐라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관직상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어요. 자, 이런 경우로 금지행위는 무겁죠. 그래서 6월에 자격정지에 처해합니다. 자, 보니까 1번 이중소속하고 거짓기재, 금지행위, 요거는 자격정지 6월이에요. 무겁고 나머지는 3개월이고. 자, 그러면 이 사유 암기해야죠. 자, 어떻게 암기하냐? 두 사람이 확 서 있어. 확 서 있는데, 왜? 거짓으로 금이라고 얘기해서. 그렇게 하면 돼. 그래서 2인 확서, 거짓, 금.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암기가 안 되면 문장이라도 만들어서 외워야지. 선생님 나는 이중소소, 인정, 미등록 이거 다 외워줘요. 그런 거는 사람 굳이 그렇게 안 외워도 돼. 그냥 문장으로 외우시면 되고 도저히 문장으로는 못 외우겠습니다. 내가 사실 문장을 못 외워서 이렇게 외웠어요. 내가 못 외워서. 근데 그 효력이 있더라고. 그리고 많은 수험생들이 합격수기 올리는데 제가 이렇게 두 사람이 확 섰는데 왜 섰냐? 거짓으로 금을 얘기해서 그게 그렇게 시험 볼 때 기억이 난대요. 이 표정까지. 그래서 문제 맞췄대. 선배님들이 증언하는 겁니다. 공인중개사가 선배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이용호 선생님 얼굴 떠올리면서 두 사람이 확 섰는데 거짓으로 금이래. 이렇게 암기를 좀 하십시오. 자, 이렇게 있고 등록관청의 통보 의무가 있는데 등록관청이 이건 시도지사가 처분해야 되는데 그 중개업자나 소속공인중개사의 행위에 대해서 잘 아는 건 등록관청, 시군구청장, 거기 있는 공무원들, 그 시군구청장에 해당되는 등록관청이 소속공인중개사가 이런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는 걸 알게 될 때는 바로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지해 줘야죠. 그래야 시도지사가 자격정지나 또는 자격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절차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자격 취소나 처분을 하는지. 자,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의 절차에 두 개 다 시도지사가 하기 때문에 절차가 같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자격 취소 및 자격 정지의 처분권자는 누구라고 했어요?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인데 그 자격증을 교부한 도지사가 그리고 시도지사 소재지에 중개사무소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하고 중개사무소 이 사람이 딴 시도 가서 할 수도 있잖아요. 다른 경우. 자, 요게 이제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즉, 자격증 교부한 시도하고, 그리고 정작 이 사람이 중개사무소를 낸 시도가 다른 경우에, 다른 경우. 자, 이렇게 다른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지금 중개사무소는 다른 시도에 있으니까 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잘못을 했을 때 사무소 소재지,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뭘 한다? 자격 취소 또는 자격 정지에 관한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을 해요. 조사도 하고 뭐 청문할 거 있으면 청문도 하고,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청문을 하는 것이고 자격 정지 같은 경우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된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합니다. 통보. 자, 절차를 모두 이행하고 두 번째 통보를 해요. 그러면 자격정지 교부한 시도지사가 처분을 하는 겁니다. 처분. 자격 취소 처분을 하든 자격정지 처분을 하든 이렇게 처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처분을 했을 때는 그 5일 이내, 자, 처분을 했을 때는 5일 이내에 국토해양부 장관, 국장에게는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를 하는 겁니다. 통지. 이 사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시도지사도 내용을 아니 통지. 국장에게는 보고를 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를 하는 겁니다. 며칠 이내? 5일 이내. 자, 5자 들어가는 거 별게 없죠. 시험이면 5명에서 7명. 7자로 외웠고 우리가 5 이런 거는 이럴 때 암기를 하시면 5일 이내. 의외로 5일 이내 이러면 자격 취소, 자격 정지는 빨리 암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중요한 거 뵀습니다. 제26강 제4장의 1 행정처분과 지도감독 1의 자격 취소, 자격 정지를 배웠고 다음 시간에 등록관청이 행정처분하는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에 대해서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